매년 봄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파티를 엽니다. 초대된 사람들 중에는 각국의 지도자들, 장관들, 억만장자들, 그리고 13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온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그가 태어난 도시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단 한마디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러시아는 강하다. 러시아가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 올해는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본 것은 강한 러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도시 위로 본 것은 검은 연기 기둥이었습니다. А это как оно так? Ты увидел, как это началось? 아침 식사 몇 시간 전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영토 1100km 이상을 넘어 푸틴이 태어난 도시에 도달해 공격을 가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 도시에 주목하는 그해 단 하루예요. 푸틴 자신이 러시아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선택한 그날의 말입니다. 전 세계는 이를 푸틴의 또 다른 굴욕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눈치채지 못한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공격은 운 좋게 러시아 방어망을 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각각의 목표를 선택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들이 함께 있었던 이유는 푸틴과 그의 정부를 매우 걱정하게 만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날 아침에 무엇이 불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표만 봐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산트페테르부르크에서 벌어진 일은 평범한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 포럼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보스의 러시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위스에서 매년 열리는 그 회의는 각국의 지도자들, 은행가들, 그리고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 포럼은 러시아가 매년 자신들이 여전히 강대국이며 투자 가치가 있고 제재에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푸틴의 개인적인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포럼은 2006년부터 그의 후원 아래 열리고 있습니다. 항상 메인 세션의 대연설로 행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바로 그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연설이 공격이 있은 지 이틀 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귀빈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백악관과 연관된 한 대표도 관객석에 참석을 확정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기의 선택을 생각해보세요. 1년 중 모든 날 중에서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도시를 가장 많은 외국인들의 시선이 집중된 바로 그날을 선택한 겁니다. 단순한 도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려면 이 공격이 뜬금없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전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600개가 넘는 드론과 미사일을 퍼부었고 그로 인해 어린이를 포함한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트페테르부르크는 우크라이나의 대응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인상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포럼이 열릴 중심지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에 있는 석유 터미널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석유는 단순한 석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 자금을 대는 돈의 원천입니다. 미사일, 군인, 탱크를 지원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1년 넘게 러시아의 정유소와 석유 터미널을 체계적으로 공격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러시아의 충격입니다. 어떤 때는 러시아의 석유 수출 능력의 거의 40%가 중단되기도 했고 정박한 유조선들이 줄지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핀란드만과 점령 지역에서는 주유소들이 한 사람당 주유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해야 했습니다. 전쟁을 지탱하는 자금줄은 점점 더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에 불이 난 것만으로도 이미 의미가 있었죠. 돈줄을 끊는 겁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이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밤에 도시 반대편에서 두 번째 목표가 공격당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첫 번째와 관련 없어 보였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분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부분은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구남이었습니다. 보이키라는 러시아 코르벳함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입구에 위치한 크론시타트 해군기지 안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군함은 러시아 해군에서 가장 현대적인 함정 중 하나로 적 함선을 격침시킬 수 있는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소중한 드론을 도시 반대편 석유 터미널에서 멀리 떨어진 기지에 정박해 있던 군함에 쓰는 걸까요? 두 목표는 전혀 다른 대상이에요.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렇죠. 하지만 여기 모든 것을 바꿔놓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코르벳함, 보이키함은 해상에서 러시아 석유를 보호하는 체계의 일부였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러시아는 미장된 유조선 한 대를 사용합니다. 오래된 선박들이 다른 나라의 국기를 달고 허위 등록을 하여 제재를 피하면서 석유를 판매합니다. 이것은 유령 함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키와 같은 군함들은 이러한 유조선들을 호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 코르벳함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해협인 영북 해협을 통해 화물선을 호위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군함을 보내 유령 함대를 그곳에서 호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해군은 프리기탐과 항공기를 동원해 모든 상황을 면밀히 지켜봤습니다. 이 코르벳함은 시리아의 러시아 기지에서 출발한 군수품을 호위한 적도 있습니다. 즉, 아무 배나 아니었고 러시아의 전쟁 분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보이키함이 자신의 식별 신호까지 위조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배는 추적 시스템에서 마치 평범한 어선인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군함이 어선으로 위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유령 함대였던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겠습니까? 서로 관련 없는 두 개의 목표가 아니라 같은 것을 양쪽에서 공격한 거였어요. 바로 석유 자금이었죠. 그리고 그 돈을 지키는 힘이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수입을 지상에 있는 터미널에서 한번 타격했고 그 수입을 지키는 해상 선박도 다시 한번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준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초계함이 자기 기지, 자기 집에서 공격당했다는 점입니다. 그 함정은 2월부터 수리 중이었습니다. 전쟁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한 군사 블로거는 그 함정이 아무런 보호 없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가 별표가 붙은 문제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식 표현으로 곤란한 문제란 뜻입니다. 말하지 않는 게 낫죠. 그리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전쟁에서 그들이 손상시킨 발트 함대의 세 번째 함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어떻게 1100km나 떨어진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걸까요? 발트 함대 기지에 들어가고 그리고 아무도 막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러시아 정부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질문이죠. 왜냐하면 1100km는 정말 긴 거리니까요. 수세기 동안 러시아의 최고의 방어선이었던 거리입니다. 이 나라는 너무 크고 너무 깊어서 적들이 중심부까지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시대는 끝났고 이런 일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 드론이 우랄 산맥 체리아빈스크 지역에 있는 샤골 공군기지를 타격했는데 이곳은 국경에서 17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뭔지 아세요? 그 지역, 즉 우랄 산맥 너머의 지역은 항상 너무 멀어서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손댈 수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그곳까지 보내서 러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비싼 전투기 몇 대를 손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패턴은 점점 더 깊숙한 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공격에 관해서라면 드론이 마침내 도시 하늘에 나타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 순간에 남성들이 드론을 향해 총을 쏘며 격추시키려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대도시를 이렇게 방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방어 시스템이 이미 실패해서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러시아는 그날 수백 대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 대만이 통과해도 충분했습니다. 올바른 목표물에 명중하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거의 믿기 힘든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일을 저지른 무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파이어 포인트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중계 드론이 공해까지 이동해 신호를 공격 드론에 다시 전달합니다. 아마도 위성 인터넷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저렴하고 똑똑하며 막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황이 터무니없어집니다. 한쪽에는 거대한 러시아가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군함들과 수세기에 걸친 전략적 중심을 가진 나라죠. 반대편에는 장난감처럼 보이는 하판 드론들이 있습니다. 그 드론들은 자동차 한 대 값이면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세계의 표적이 더 이상 세계가 아니게 되는 순간입니다. 경제 포럼 기억나시나요? 푸틴이 힘 자랑하려고 여는 파티인가요?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게 세 번째 목표였어요. 그리고 세계 중에서 불을 지를 수 없는 유일한 대상이었죠.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죠. 포럼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고 안정적이며 건드릴 수 없고 비즈니스에 열려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죠. 푸틴은 이틀 뒤에 직접 그 무대에 올라가서 바로 그 이미지를 전 세계에 팔려고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대변인 자신도 이미 연설이 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지만 정치도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오늘날 순수한 경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와 전쟁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대에서 우크라이나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러시아 장군들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보낸 것이죠. 막 도착한 2만 명의 외국인들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을 보세요. 러시아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세요. 그 지도자가 태어난 도시에서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날에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강해 보이려고 하는 무대를 일부러 선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몇 주 전만 해도 그는 드론 공격을 두려워해서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 최대의 자부심인 승전 기념일 군사 퍼레이드를 축소시켰습니다. 자신의 퍼레이드를 줄인 사람은 이미 메시지를 받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침 실제로 타격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돈, 즉 석유 터미널. 힘, 즉 그 돈을 지키는 군함입니다.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겉모습이요.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죠. 그건 전 세계 앞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지탱하는 시스템을 해체해버렸어요. 그리고 푸틴이 그 후에 한 일을 봐요. 그는 이틀 뒤 무대에 올라가서 강하고 안정적인 러시아에 대해 연설했어요. 마치 연기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러시아 당국은 사진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피해 영상을 공개하는 것도 막았죠. 사실 이것은 러시아가 이미 수십 개 지역에서 시행해오던 정책의 일부로 공격 이후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공개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결국 왜 그들이 이걸 숨겨야 할까요? 화재는 몇 시간 만에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지도자가 태어난 도시조차 자신이 선택한 날에 지키지 못하는 나라의 이미지가 이 이미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목표였습니다. 석유도 선박도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다는 인식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드론은 더 깊숙이, 더 저렴하게, 더 많은 곳에 동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점점 더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는 질문은 러시아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어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질문입니다. 한 나라가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세계에 말하면서 자기 사진을 숨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내용은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계속 다룰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셔서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